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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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자,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벤츠 CLA 250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CLA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라인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세단형의 250, 그 다음에 고성능 버전의 CLA 45 AMG-S라는 모델 두 가지로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CL 라인업, 그러니까 BM으로 치면 약간 4 시리즈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세단이 아니라 약간 쿠페 형태의 세단을, 그리고 스포츠 형태의 세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CL 라인업 중에 A 클래스, 그러니까 가장 기본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차량이 21년식이 아니라 22년식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과연 21년식에 대해서 22년식이 어떤 게 부족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차가 좋은 차인지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먼저 5,560만원으로 벤츠치고는 조금 저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면 같은 경우 5천만원대 벤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옵션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얼 AMG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가로 스타일의 범퍼가 나오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따로 차주님께서 튜닝을 원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로 형태의 그릴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신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LED가 들어갔고 비록 하이 퍼포먼스밖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CLS라는 차종의 라인업에 라이트와 그 다음에 CLA라는 라인업의 차종의 라이트는 매우 흡사하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크롬이 쓰이기는 쓰였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량 언더 부분에만 약간 들어갔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가 절감을 위해서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블랙 하이글로시로 이제 마감을 할 수도 있었긴 했겠지만 어찌되었든 5,500만원의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마감 처리는 분명히 크롬, 뭐 블랙 하이글로시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에어덕트 그냥 흉내만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열도 약간은 막아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CL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나 후면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측면이 더 메인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메인 왜 생각하고 있는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조금 더 쿠페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단들에 비해서 CL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측면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요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 크기에 대해서 나누게 된다면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전장의 길이가 4,695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준중형 정도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휠 같은 경우에도 18인치 휠로 들어갔는데 사실 작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준준형급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감안을 해봤을 때 18인치 정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5 스포크, 이제 흔히들 말씀하시는 이제 별 모양의 벤츠 스타일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휠은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부분이 맞기는 하지만 이 5 스포크의 모양은 굳이 큰 불호가 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호에 그런 성향을 가져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그 CLA 45 AMG-S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포매틱 플러스라고 이제 그렇게 레터링이 펜다 쪽에 붙어 있는데 250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펜다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밋밋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5천만원 중반대의 가격을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옵션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전면에서 언급을 안 드렸던 것처럼 측면에서도 역시 따로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카메라 렌즈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후방 카메라만 지원을 해준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B 필러를 기준으로 이제 A 필러 그리고 C 필러의 몰딩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차들과 또 동일하게 크롬으로 살짝 무광 스타일의 크롬으로 이제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 필러는 블랙 카이시 글로시로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이뻐요. 확실히 이게 쿠페형 세단을 잘 만들었다라고 싶은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세단 같은 경우는 다들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조금 각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프레임리스가 없는 도어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스포츠성도 어느 정도는 느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차량 일단은 제가 22년식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번에 21년식의 영상을 올렸는데 차이가 나는 게 뭐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CLA 역시 이번에도 반도체를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실내로 촬영을 이어가면서 어떠한 부분이 삭제가 됐는지 한번 자세히 넘어가 보고요. 마지막으로 트렁크 리드 부분은 확실히 그래서 조금 낮은 형태의 전고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후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후면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후면의 레터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동력의 방식이 다들 후륜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CLA 25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매틱의 4륜 구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롬이 사실 후면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인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차량의 이제 언더 부분에만 이렇게 지금 크롬 라인 썼다는 거 한번 보실 수 있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동일하게 CLS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CLS를 약간 미니미 버전으로 조금은 축소해 놓은 그런 형상화를 띄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차량의 가장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배기 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더로 뽑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CLA 45 AMG가 분명 고성능이고 CLA 25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형의 세단임에 분명하지만 사실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디퓨저가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잘 솟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들이 다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트렁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트렁크를 여실 때에는 이 뒤에 있는 벤츠 로고의 윗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트렁크가 열리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CLA 250이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뭐 혼자 뭐 싱글족들이 타기에가 딱 좋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에는 딱 힘들 것 같아서 그런지 요런 트렁크마저도 확실히 2인용 기준으로 맞춰놨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모차라든지 뭐 애기용품들을 실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한정적인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히든 스테이지 같은 경우도 역시 그렇게 많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트렁크 적재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2년식에서 옵션이 하나 빠졌다고 아까 힌트를 줬는데 그 옵션 빠지는 게 바로 전동 시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수동 시트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조절하는지 제가 잠깐 이제 카메라를 들고 리뷰를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운전석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시트가 이런 식으로 수동 에디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여기가 이제 자동 조절이 있었으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니은자로 해가지고 시트 모양이 있었었는데 22년식에는 그게 사라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레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요 초지대를 누르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레버를 뭐 이런 식으로 뭐 돌려준다든지, 야, 이게 차량 가격이 5,56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수동 시트가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대로라면은 CLA 250 차종은 보통은 알칸타라가 이제 사이드에 들어가고 가운데 검정색의 가죽이 들어갔고 스티치가 이제 빨간색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갈색 시트가 들어가게 되죠. 자, 요 갈색 시트가 들어가면은 가죽 패키지가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죽 시트가
브라운 계열로 들어가게 되면은 42만원 정도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CLA는 예외입니다. 레더 패키지라고 해서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면은 가격은 257만원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죽의 등급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실내 뭐 어떠신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실내를 잠깐적으로 뭐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 시동을 걸게 되면은 자 벤츠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송풍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송풍구 지금 날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은은하게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 역시 굉장히 크고 터치도 함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벤츠 차량답게 언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마우스 같은 이제 터치 패드가 있기 때문에 이 터치 패드를 통해서도 조작이 된다는 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냥 D컷 핸들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아쉽네요 진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동 시트이기 때문에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 자, 대신 지금 이렇게 천장을 보시면은 위장막이 씌어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보이시는 요 뒷공간은 어떤지 장재현 팀장이 빠르게 한번 넘어가서 2열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2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시트를 앞으로 조금 빼놨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제 운전 포지션에 맞춰서 1열 시트를 하게 되면 무릎이 닿더라고요 글쎄. 그래가지고 조금의 여유를 느끼기 위해서 살짝 앞으로 해놨는데, 참고로 장재현 팀장이 이제 신장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176으로 허리가 긴 편이기 때문에 앉은 키가 조금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당겨놔서 주먹 하나 정도의 공간이 남고요. 그 다음에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눕혀서 앉으면 여유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서 딱 앉으면은 사실 딱 맞거나 아니면 조금은 적은 것 같아요. 결코 널널하진 않습니다. 딱 맞거나 좁은 것 뿐이지 널널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5,56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 수동 시트가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이 차는 이제 레더 패키지가 한 200만 원 중반대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야 5,560에서 대략적으로 뭐 한 5,800만 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송풍구가 없습니다. 그냥 아예 뒤에 이제 뭐 투존 에어컨이어도 뒤쪽에 송풍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차는 이게 처음에는 못 믿었을 싶을 정도로 송풍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우면은 뭐 옆에 바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얼굴 이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까 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걸로는 위안이 별로 안 될 거는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뭐 시거체 꽂는 것도 없고 그냥 뒤에 있는 거는 C타입에 뭐 이렇게 충전 포트 하나 정도 있는 거, 그게 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2년식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암레스트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거 진짜 너무한다 싶은 게, 이거 수납하는 거 조금이라도 뚫어졌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 고맙게도 코펄도만 이렇게 뚫려 있는 정도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수납은 확실히 수입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CLA가 유독 다른 수입차에 비해서 공간에 대한 적재 능력은 좀 짜다 라는 게 장재현 팀장 입장인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CLA 250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CLA 25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차는 별로 추천해주고 싶은 차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도로를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CLA 250이라는 모델을 마주할 수가 있는데, 사실 CLA 250 오너님들의 생각은 저렴한 가격에 벤츠를 살 수 있다라는 점과, 어찌됐든 뭐 일반 뭐 C클래스나 E클래스에 비해서 라인업이 이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유만으로 아무래도 이제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이 더 많다라고 느꼈지만 분명히 장점이 더 많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 CLA 250 뿐만이 아니라 고성능의 CLA 45AM까지 총 두 가지의 등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CLA 250이 되었든 아니면 CLA 45AMG가 되었든 구입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깊어서 나는 이제 차량을 알아보고 있다, 혹은 이제 막 구입 직전까지 갔는데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장재현 팀장이 리스와 장기 렌트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은 친절하고 빠르고 최고의 조건 약속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